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 회화와 영작에서 사용하실 때 조금 헷갈리거나 혼동이 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한번 힘차고 그리고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서울 가는 중인데, 때로는 제가 지금은 서울에 가는 중입니다. 즉 편한 사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비기역 시체와 중톤의 문장이 하나로 공존할 수 있는 문장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편하다라고 느끼는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요. 나 내일 서울 가. 남자친구 만나러.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군대 100일 휴가 나온 느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나 지금 서울 가는 길인데. 때로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은 서울에 가는 길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뭐 하는 길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조금 어색한 친구에게 나 내일 서울 갈 거야.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선배에게 저기 선배 저 내일 서울 갈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느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여러분의 친동생 아니면 친오빠, 여러분이 정말로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나 내일 서울 가. 자, 이 느낌의 뉘앙스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5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영어로 옮겨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5개의 예문들이 크게 봤을 때는 전부 동일한 내용처럼 느껴지셨죠. 바로 우리나라 말에서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뉘앙스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말투가 미묘하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에서 핵심은 영어의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미묘하게 말투가 바뀌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여러 뉘앙스로 잘 느껴보시고요. 자,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면 나 지금 서울 가는 중인데, 자,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바로 진행형을 사용하죠. 그리고 현재 뭐하는 중이다 라고 할 때는 현재 진행형의 표현으로요. 그리고 라인이 모든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지만 영어의 현재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지닌다고 했죠? 늘 평소에 주로 라는 표현을 지닌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I drink coffee. 저는 평소에 커피를 마십니다. I work out here. 저는 평소에 주로 여기서 운동을 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I go to Seoul. 그럼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바로 저는 늘 항상 서울에 갑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다라고 할 때 go to의 표현은 여러분이 평상시 때 워낙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go를 바로 이렇게도 발음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I go to 서울에 지금 현재 서울에 가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be 플러스 ing의 표현으로 이 문장을 입히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가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I'm going to Seoul now.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I'm going to 장소, 즉 어디에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여러분이 실전 회화와 영작에서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 내일 서울 가. 남자친구 만나러. 자, 정답은 I'm going to Seoul tomorrow to see my boyfriend. 한 번 더 천천히 I'm going to Seoul tomorrow to see my boyfriend. 참고로 편한 사이를 만나다라고 할 때는 meet보다는 see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 다음 뒤에 사용이 된 to see my boyfriend.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표현. 근데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두 가지의 경우 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향후 일정, 때로는 가까운 미래에 무언가 할 일 등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때로는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자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잠시 뒤에 여러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라이언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원어민 친구에게 여러분이 내일 다른 친구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영어로 말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한번 영어로 옮겨보십시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수의 정답이 등장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금 상대방 원어민 친구도 여러분에게는 친구죠. 이렇게 서로가 친구 관계일 때 다른 친구를 만나다라고 할 때는 my friends의 개념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도 일치가 되는데 여러분도 또 다른 친구에게 나 오늘은 대학 때 친구들을 만나, 나 오늘은 동네 친구들을 만나, 때로는 나 오늘은 교회 친구들을 만나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서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다른 친구들을 좀, 바로 좀이라는 포인트를 맞추는 some friends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라이언 이전 어순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죠. 자, 그럼 가능한 경우의 정답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내일은 다른 친구들을 좀 만날 거야. 자, 그럼 영어로 I'm gonna see some friends tomorrow. 가능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내일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뭐뭐하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표현 바로 be supposed to죠.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I'm supposed to see some friends tomorrow. 그리고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비격식체 그리고 조금 더 격식 있게 사용하는 격식체의 표현에서 모두 골고루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뉘앙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뭐하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을 빠르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 두 번째 문장도 정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I will see some friends tomorrow. 그 다음 바로 네 번째 문장 I'll see some friends tomorrow. 자, will의 경우는 축약어를 사용하는 발음과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발음이 실전에서 여러분이 뉘앙스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영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이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내일 친구를 만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I'm seeing some friends tomorrow.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편하게 느끼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꼭 친구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에게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형이나 누나나 오빠,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선배에게도 서로 관계가 굉장히 친밀할 때는 편한 톤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자주 표현한다는 거. 이 부분의 편한 대상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I'm going to 동사, 바로 be going to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의 상황과 뉘앙스를 잘 이해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조금은 어색한 친구 사이,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동료 사이. 지금 이럴 때 여러분이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도 처음 만났을 때는 친구들하고 조금 어색했죠. 저기 너는 뭘 먹을 거야? 나는 피자 먹을 거야. 자, 그 다음 때로는 저기 내일 내가 월차 쓸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없을 것 같아. 바로 이렇게 리을 거야라는 느낌에서 여러분이 I'm going to 동사를 빠르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대신에 여러분이 상대방과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친한 사이가 된다면 바로 이 표현의 축약어 I'm gonna를 통해서 자주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be going to라는 표현의 중토는 뭐뭐 할 거예요. 즉 리을 거예요라는 표현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표현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시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때로는 고객 등을 가볍게 응대할 때도 자주 사용이 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기 아주머니 저 아침으로 부대찌개 먹을 거예요. 지금 문장처럼 제가 뭐 할 거예요 라고 할 때 I'm going to. 때로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제가 2시에 잠시 방을 비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할 거예요 라는 표현에서 I'm going to 동사. 그 다음 여러분이 고객에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가 오늘 2시에 고객님 댁을 방문할 거예요. 이런 느낌에서도 we are going to. 바로 인칭을 바꿔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가지의 뉘앙스를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축약어로 사용이 되는 I'm gonna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현의 경우는 대부분 비격식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리을 거야 라는 말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으셔야 돼요. 즉 볼 거야, 살 거야, 먹을 거야. 한번 예를 들어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 오늘 일찍 퇴근할 거야. 때로는 나는 커피 마실 거야. 나 내일 친구들 만날 거야. 바로 이런 느낌에서 I'm gonna.
그리고 실전에서 편한 사이 때 워낙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발음이 다양한 몇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톤으로 발음이 될 때는 I'm gonna.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말할 때는 I'이란 단어를 더 줄여서 I'm gonna.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발음은 더 편하게 축약어를 사용하는 건데 세 번째 발음은 바로 아마라는 발음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I'ma go to Seoul tomorrow. 한 번 더 천천히 I'ma go to Seoul tomorrow. 그 다음 네 번째 발음은 세 번째 발음과 거의 유사한데 아마나.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한번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I'm gonna go to Seoul tomorrow. 한 번 더 천천히 I'm gonna go to Seoul tomorrow.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발음을 하실 때는 꼭 세 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아몬드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만다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머나, 스탑. 지금 분명히 이제 이러지 마세요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라이언도 전에 그 수비루바 사건 이후로 좀 많이 조심을 하고 있죠. 어머나가 아니라 아마나. 그렇죠. 아마나 go to Seoul. 그래서 뒤에 동사를 붙이는 걸로 발음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장의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 내일 서울 갈 거야. 조금 어색한 친구 사이에게. 자, 그럼 영어로 I'm going to go to Seoul tomorrow. 그리고 참고로 go to라는 표현은 조금 더 편하게 말할 때 go to. 그래서 go to 서울로도 발음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표현을 여러분이 편한 대상에게 나 내일 서울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I'm gonna go to Seoul tomorrow.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아마, 때로는 아마나 표현은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회화에 익숙해지면 한번 사용을 하시고 우선은 I'm gonna 이렇게 정톤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be going to 동사라는 표현을 배운 이후에는 앞에 보이는 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잘 이해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be going to 명사. 주로 장소가 오게 되겠죠. 바로 어느 장소에 가는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단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be going to 장소가 올 때는 gonna라는 표현으로 축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be gonna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be going to 동사가 오는 경우 때만 축약어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be going to 명사와 be going to 동사가 많이 헷갈리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표현을 자주 혼동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영어의 세계 속에서 to라는 표현은 전치사로 사용되는 to가 있고 그 다음 투부정사로 사용되는 to가 있습니다. 전치사로 사용되는 to의 경우는 뒤에 한 단어의 명사가 오거나 때로는 동명사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의 경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게 되죠. 네,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다음 달에 서울에서 그쪽 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의 격식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Seoul next month. 네, 여러분이 이 표현을 I look forward to meet you. 바로 동사 원형으로 쓰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 표현에서 to는 무엇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라는 표현에 전치사 to로 사용됐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현재 진행형으로도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바로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I'm going to 장소만을 듣고 지금 어디에 가는 중인지 아니면 미래에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말인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이러한 표현들에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m on my way to 장소도 굉장히 선호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적인 감각을 잡을 때는 어디에 가는 길이다. 그 부분에서 빠른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앞에서도 여러분과 여러 예문을 통해 봤지만 영어에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에 여러 뉘앙스를 고려해서 여러분이 적절한 표현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이 위에 두 가지 표현에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잘 점검해 두시고요. 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라이언이 영상 초반부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죠. 여러분이 be going to, be gonna 이 표현과 함께 실전에서 굉장히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바로 I will의 축약어 R에 대해서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세한 발음 및 디테일한 설명은 위에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라인이 이전에 제작해둔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빠르게 두 가지의 뉘앙스를 캐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뭐뭐 할게, 뭐뭐 할래 이 표현이 잡힐 때 바로 도입부를 are
바로 이렇게 캐치하는 걸로요. 보통 여러분이 이 표현을 즉흥적인 미래라고 많이 배우실 텐데 여러분이 실전 영어로 구사하실 때 will의 경우는 즉흥적인 미래, be going to는 구체적인 미래 이렇게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바로바로 영어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한글 표현으로도 여러분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은 계례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분이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마실래? 그때 여러분이 나는 커피 마실게. 자, 지금도 개로 잡히죠. 자, 그럼 영어로 I'll drink coffee. 그 다음, 너 어떻게 할래? 순간적으로 지금 질문했죠. 그러면 난 집에 갈게. 자, 그럼 영어로 I'll go home. 바로 이렇게 포인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뉘앙스도 캐치를 잘 하셔야 해외여행을 가거나 때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바로 요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뭐뭐할 게요, 뭐뭐할 레요. 즉 R이라는 표현 자체가 편한 사이 때는 게레라는 말로 발동이 되지만 조금 더 약간 중톤의 느낌으로 올라갈 때는 할게요, 할래요 라는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지금 이렇게 뭐뭐 할래요 라는 표현도 are. 저기 아주머니 저 이거 포장할게요. 이렇게 게요로 잡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are이라는 표현을 해요. 즉 반말의 톤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조금 더 편한 채로 즉 부드럽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즉 지금 사용된 표현은 앞에서 배웠던 편한 대상에게 게레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톤의 느낌으로 올려서 뭐뭐 할게요, 뭐뭐 할래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I will의 축약어를 사용하실 때는 상대방에게 확실히 표정과 제스처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will과 be going to의 감각을 실전적인 문장에서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라이언이 먼저 생동감 있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이언이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한글 글씨로만 보고 이 문장이 어떠한 감정을 전달하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 속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의 뉘앙스를 살려서 라이언이 상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여자분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생긴 남자친구는 또 늦네. 나 남자친구랑 헤어질래. 죄송해요. 그 뉘앙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 때는 진짜 헤어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헤어질래. 자, 레에다 비추시고요. 그럼 앞에 도입부는 어떻게 잡죠? are. 자, 그럼 문장 읽어볼까? I'll break up with my boyfriend. 이러고 실제로 헤어질 일은 없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의 상황의 뉘앙스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역시 두 명의 여자분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자, 지금 말하는 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도 이 여자분이 이미 이 남자친구와 헤어짐을 마음을 먹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 말톤에서도 무언가 구체적이고 이렇게 이미 정한 내용은 거야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건어로 표현하면 너무 약간 편하게 들리죠. 그래서 정톤대로 I'm going to break up with my boyfriend.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렇게 will의 축약어와 be going to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 문장으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장으로 앞에서 배웠던 뉘앙스를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나 집에 갈래. 자, 무언가 순간적이고 레로 말했죠. 자, 그럼 영어로 I'll go home.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R이라는 표현에 또 하나의 뉘앙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 집에 갈게요. 이렇게 밝은 톤, 그리고 조금 중톤의 느낌으로 I'll go home. 바로 문장의 정답은 동일하게 등장하죠. 실전에서 여러분이 표정과 톤, 제스처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선생님, 이 문장을 왜 I will go home이라고 이야기하면 뉘앙스가 안 맞나요? 이 부분은 아까 라이언이 언급해드렸던 썸네일의 영상을 꼭 참고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1시간 뒤에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조금 더 이따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나 1시간 뒤에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편하게 있다가 오고. 자, 이렇게 무언가 1시간 뒤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공부하실 때는 너무 딱딱하게 이 미래가 구체적이다, 즉흥적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무언가 구체적일 때는 거야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 이따 집에 갈 거야. 그럼 영어로 I'm gonna go home. 근데 지금 표현에서의 라이언이 건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편한 사이.
하지만 이제 뒤에 문장. 저기 부장님, 저 이따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계시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중톤으로 올릴 때는 I'm going to go home.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라이언이 화면에 총 4개의 문장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문장들을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이제까지 미국에 가본 적은 있니? 때로는 중톤의 느낌으로 저기 지금까지 미국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왜 작년에 미국에 갔었니?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자리라고 가정해 보시고, 저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장. 나도 네가 지금까지 힘든 상황 등을 겪어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러분이 실전 회화 영작을 사용하실 때 많이 헷갈리고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가본 적 있니?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표현이죠. 이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뒤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년에 미국에 갔었니?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작년의 이야기, 즉 과거의 뚜렷한 시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거 시제로 물어야겠죠.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Why did you go to America last year? 한 번 더 천천히. Why did you go to America last year?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볼 파트는 바로 현재 완료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의 경험과 관련된 표현에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어렵고 혼동이 오는 다양한 어휘의 표현들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언 이전 영상들 속에서 이 현재 완료의 경험을 꼼꼼하게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썸네일을 오늘 영상 후에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기본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바로 have as 플러스 pp. 즉, have as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결되는 이야기 등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현재 완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바로 현재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문법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언가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라이언 영상을 본 이후에 지금도 같이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쵸? 자, 때로는 어떤 분은 작년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지금도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연히 골프를 치셨던 분이 지금까지도 그 골프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 때로는 결과, 때로는 경험. 하지만 이렇게 문법적인 측면에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쉬운 관점에서 현재 완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의 용법으로 구분을 지어뒀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여러분이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특히 현재 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현재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한테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때론 누군가한테 취미생활도 될 수 있겠죠.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현재 완료의 경험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라이언이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문장들은 현재 완료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완료는 문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뉘앙스에서 현재 완료를 사용할지를 잘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벼운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늘 영어를 공부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study English. 하지만 이 문장을 말투를 조금 미묘하게 바꿔서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으로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I have studied English.
근데 현재 완료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주고받을 때는 보통 축약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I have를 줄여서 I've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죠. 자, 그럼 I've 발음으로 한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I've studied English. 한번 더 천천히. I've studied English. 하지만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I've been studying English. 위에 있는 문장은 현재 완료, 아래에 있는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이 두 개의 문장 모두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부터 현재까지 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나타낼 때는 아래 문장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개의 문장은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들리는 말투가 미묘하게 바뀔 뿐입니다. 즉, 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를 너무 문법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라이언이 이전 영상에서 촬영을 해뒀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배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했던 모든 문장들은 현재 완료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경우 때 여러분이 딱 한 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가볍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부모님을 뵈러 늘 미국에 갑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go to America to see my parents.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이 to see my parents 부분은 to meet my parents로도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편하게 지내는 사이면 see my parents를 많이 사용하고 대신에 조금 더 격식체의 문장에서는 meet my parents를 사용한다는 거 가볍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겁니다. 저는 전에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영어 회화나 영작으로 표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세요. I have gone to America before. 하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맞게 이야기하실 때는 I've been to America before.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라이언이 총 3개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I have gone to 장소가 아닌 I have been to 장소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영어의 세계 속에서 가다라는 말이 무조건 동사 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영상들 속에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단순하게 딱 하나의 문장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안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라이언이 한번 상황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니? 때로는 저기 어디세요? 그리고 이제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 때로는 금방 따라갈게.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니? 영어로 Where are you? 하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What are you? 즉 where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편한 톤으로 말할 때는 where로도 발음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가고 있어. 때로는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I'm coming.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을 I'm going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두 명의 대상이 있을 때 한 명의 대상이 한쪽으로 가는 느낌은 go가 아닌 come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문득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가끔 이런 대사를 하죠.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자, 그럼 영어로 I'm coming, hang in there. 그래서 주인공이 동료가 있는 쪽으로 가다라는 표현은 고의 개념이 아닌 come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내가 금방 따라갈 개. 자, 개에다가 밑줄 쳐두시고 라이언 최근 영상에서 이렇게 뭐뭐할 개라고 할 때 빠른 반응 속도는 어떻게 잡는다고 했죠? are.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I'll catch up with you.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내가 금방 갈 개라는 표현을 go를 사용하거나 come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I'll catch up with you.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꼭 많이 연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상황을 가정하고 라이언이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니까 표현을 조금 더 기억할 때 도움이 되시죠? 지금 눈이 마주치신 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 영상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저도 너무 기쁘네요. 자, 그럼 이제 A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니? 단 이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 이제 B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라이언 만나러 부산에 가고 있는데 그럼 서울과는 멀어지겠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 문장은 방금 전의 문장과 표현이 동일하죠. Where are you?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What are you? 자, 이제 B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 지금 라이언 만나러 부산에 가고 있는 중이야. 자, 정답은 I'm going to Busan to see Ryan. 그리고 이 부분을 meet Ryan으로 표현 안 했다는 얘기는 둘의 관계가 편한 사이겠구나라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B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고 있는 A 친구의 관점에서는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산으로 가게 되죠. 즉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go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I have been to를 사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은 보통 실전 회화를 구사할 때 가다라는 표현을 비동사로 대체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어느 장소에 있겠다라는 표현의 상태적인 느낌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실전 영어로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게 느끼시죠. 이 문장도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A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몇 시까지 여기 도착할 것 같니? 자, 그리고 이제 B 친구가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7시까지 그쪽으로 갈게.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A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장의 포인트는 몇 시, 뭐뭐 할 것 같아. 이렇게 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에서 동사 think를 여러분이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think you'll be here? 참고로 you will을 줄여서 you.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이 실전적인 표현으로는 몇 시쯤 여기 도착할 걸로 예상하니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What time do you expect you'll be here? 자, 이렇게요. 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이 아까 회화로 처음 연결하셨을 때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으로 arrive, come, get 등을 활용해도 충분히 표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실전 회화에서 어디에 가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겠다라는 비동사의 상태성으로도 많이 표현한다는 거. 이 부분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바로 B 문장의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7시까지 거기로 갈게. 자, 즉 이 말은 7시까지 거기에 있을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역시 개가 등장했죠. 자, 정답은 I'll be there at 7. 바로 이 감각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감각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장님이 7시에 여기에 오실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장 맨 마지막에 뭐뭐 할 겁니다 라는 부분에서 격식체 will의 느낌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은 라이언 최근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죠. 자, 정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will be here at 7.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원하시면 My boss will come here at 7. 이렇게 표현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come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동사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격식체에서도 자주 사용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I have been to 장소가 사용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영상 초반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언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했죠. 단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맞춘다? 바로 현재에 맞춘다는 걸.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 독해를 하실 때 이 문장이 왜 현재 완료가 사용된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는 항상 그 문장을 현재 포인트에 맞춰서 문장을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독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을 가정하고 문장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 have gone to America before. 하지만 이 문장은 오류가 있죠. 현재 완료는 항상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죠? 바로 현재. 그럼 I have gone.
그럼 나는 어디론가 갔다. 즉 어디론가 떠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현재의 관점에서. 그럼 지금 상대방 눈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현재 눈앞에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는 전에 미국에 있어 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I've been to America before. 하지만 이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있어 봤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가봤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어렵게 느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 부산 가봤는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을 나 부산에 있어 봤는데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조금 어렵다는 거. 대신에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어디에 가봤다라는 말 대신에 저는 어느 지역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는 거. 즉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조금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 여러분이 이 표현을 공부하실 때는 역시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어가 I나 You가 아닌 3인칭의 개념에서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자, 역시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라이언 최근에 못 봤는데 걔 어딨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미국 갔어. 즉 이 말은 현재 미국에 있어 라는 표현이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문장은 아직 현재 완료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정답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n't seen Ryan recently. Where is he? 자, 그 다음 이제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has gone to America.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는 항상 현재의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죠. He has gone to America. 자, 그럼 현재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즉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는 현재 미국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아래 문장은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완료를 모르시면 He went to America, so he is not here. 이렇게 해도 충분히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제 다음번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현재 완료의 경험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 두 가지만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느 특정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지만 영어식 사고로는 어느 특정 장소에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라는 표현은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한 번 더 천천히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라이언이 원래 현장 수업을 하면은 영어를 암기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참고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반복하면서 무의식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낙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밑에 문장. 저는 어디에 가본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 축약으로 따라할게요. I've never been to 장소. 한 번 더 천천히 I've never been to 장소. 그래서 여기 나왔던 두 가지 표현은 꼭 많이 연습하면서 바로바로 실전 감각을 익혀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읽어볼까? It could sound strange. 자, 우선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 문장에서 수가 등장했죠. 이렇게 한글에서 수가 등장하게 될 때는 조동사 can이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could로 사용했다는 뜻은 조금 불확실한 느낌의 뭐뭐할 수도 있겠지만 이란 표현이고요. 그 다음 뒤에 사용이 된 sound. 바로 영어의 감각동사, 그리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strange를 붙여서 바로 표현이 되는 문장입니다. 아래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라이언 이전 감각동사에 관한 설명 영상도 여러분이 많이 좋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영상 후에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 저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영어로 It could sound strange.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 문장은 연결이 들어가죠. But I've never been overseas.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어느 특정 장소에 가보다라고 할 때는 been to 장소를 사용했죠. 하지만 지금 문장의 경우는 been overseas. 바로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부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전치사 to가 생략되는 개념은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 서울에 있는데.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 나 여기 있어. 그 다음, 나 어제 거기에 있었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 서울에 있는데 지금. 자, 영어로 I'm in Seoul. 자, 여기서 전치사 in이 빠지면 어느 표현이 되죠? I am Seoul. 여러분의 이름이 서울이 아닌 이상은 나는 서울이야 라는 표현은 불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나 여기 있어. 자, 그럼 영어로 I'm here. 바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예외적으로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개의 부사들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사가 바로 here과 there. 그리고 이 문장은 이제 문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일형식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실전 영어에서는 예외적인 이형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실전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몇 형식인지를 너무 따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거기에 있었는데. 자, 그럼 영어로 I was there yesterday. 역시 여기서도 there도 부사로 사용된 표현이고요. 즉,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특정한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를 함께 사용하지만 바로 here과 there의 경우, 즉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때는 전치사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앞에서 만들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never been overseas. 자, 그럼 비동사의 개념 뒤에 overseas가 바로 왔죠. 그럼 overseas의 품사도 부사로 사용된다는 거. 대표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중에 here, there, overseas, abroad.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실전에서 해외로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는 abroad하고 overseas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두 단어는 품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abroad의 경우는 해외로 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overseas 역시 해외로 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뜻이 동일하게 부사로 사용이 되죠. 그럼 실전에서 분명히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대신에 overseas의 경우는 형용사로 사용이 가능한데 명사 앞에 사용이 돼서 해외의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는 해외 영업부서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been working in the overseas sales department for 3 years. 바로 지금처럼 해외 영업 부서, 바로 Overseas Sales Department.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은 가볍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실전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abroad와 overseas 두 표현 모두 부사로 해외로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된다고 했죠. 그럼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구분하실 때는 abroad의 경우는 보통 육지로 이동하는 해외로 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유럽 같은 경우는 육지를 이동해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갈 수 있죠.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abroad의 개념. 대신에 아래에 있는 overseas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단어만 보셔도 감이 오시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즉 그런 의미에서 해외로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두 개의 단어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나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단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의 개념에서는 abroad를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overseas를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 개념으로 육지로 갈 수 있는 국가는 어디죠? 북한이죠. 근데 목숨을 걸고 좀 가야 되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로라는 표현은 overseas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라이언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해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에서 10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대신에 이 문장을 I wanna로 말하면 너무 편하게 말하는 거고 I'd like to는 조금 너무 격식체로 말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중톤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I want to live overseas. 한 번 더 영어로 I want to live overseas. 바로 overseas가 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ive라는 동사 바로 뒤에 붙었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want to work overseas. 바로 이 표현들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고 익숙한 동사 바로 go와 여러 가지 품사로 사용이 되는 home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영어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전 표현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시간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은 여러분이 오늘 배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꼭 잘 즐겁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금일 영상에 라이언이 여러분과 즐겁게 공부할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핵심적으로 배울 5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은 go home, go to your home. 이제 여러분이 보통 go 뒤에 바로 home이 오는 경우와 go 다음에 전치사 to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home이 오는 경우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언이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home을 배울 때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정말 실전 활용 가치가 좋은 on my way home. 바로 집에 오는 길에, 집에 오는 도중에 라고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on my way to 장소 버전이에요. 2번의 경우는 way 다음에 바로 home이 왔지만 3번의 경우는 way 다음에 전치사 to를 쓰고 그 다음 특정 장소를 넣게 될 겁니다.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라이언이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on my way to 장소. 그 다음 때로는 on the way to 장소라는 미묘한 표현의 차이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이제 여러분께서 또 새로운 표현을 배우게 되면 기존에 잘 사용하던 표현은 갑자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최근에 배운 표현으로만 여러분이 너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디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에 I'm going to 장소. 그 다음 I'm on my way to 장소의 뉘앙스 차이까지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들 이외에도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뒤에 연결되는 영상들 라이언과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같이 마스터해 볼게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오늘 여러분과 다양한 표현을 배우기 전에 우선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 될 단어 바로 home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me은 영어에서 총 3가지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home이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ome이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바로 집, 때로는 이제 고향,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사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거 기억 잘 해두시고요. 네, 여러분이 이제 집을 영어로 표현할 때 house하고 home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우선 house 같은 경우는 단순, 때로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흔히 말해서 부동산에서 좀 거래되는 개념, 그 다음 격식의 영어 등에서 사용되는 집의 개념이 house라는 거. 그에 반해서 home이 명사로 집으로 사용이 될 때는 무언가 편안함, 그리고 휴식, 그리고 친근함, 그 다음 가족 등과 함께 보내는 공간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바로 이렇게 홈에 무언가 편안함 그리고 휴식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고향이라는 명사로 자주 사용이 되는 거. 이 점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홈이 사용되는 품사는 바로 형용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홈이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는 이제 라이언 수업에서 늘 항상 강조드리는 점인데 우선 형용사는 크게 봤을 때 2가지의 형용사가 존재한다는 거. 첫째는 문장에 들어가서 필수 성분으로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형용사. 그 다음 두 번째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한정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힘이 없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이 홈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이 될 때는 명사 앞에만 사용이 돼서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만약에 조금 어렵다면 그냥 홈이 형용사로 가정용, 때로는 가정의, 그 다음 집이 이런 등의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크게 보면은 다 같은 맥락의 의미죠. 자, 예를 들어서 home movies. 그러면 가정용 영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전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가족 영화. 그 다음 home life. 그러면 life는 life인데 가정생활, 때로는 이제 집생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home은 영어에서 부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home이라는 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크게 봤을 때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ome이 이제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자주 사용되고 반복되는 단어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아마 그 부분은 금방 캐치가 되실 거예요. 자, home이 부사로 사용이 될 때는 대표적인 뜻은 집에, 집으로, 즉 이 자체의 전치사의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문으로 보도록 할까요? I'll go home. 약간 중톤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밝은 느낌으로 저 집에 갈게요 라는 의미. 하지만 조금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할 때는 I'll go home. 나 집에 갈게, 때로는 나 집에 갈래. 그렇죠. 이런 식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자세한 부분의 뉘앙스는 또 뒤에서 배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go 뒤에 바로 home이 오는 경우와 전치사 go to의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 있는데 바로 요 다음 페이지에서 해석적인 측면의 쉬운 설명과 그 다음 조금 문법적인 설명으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가미해 드릴게요. 지금은 우선은 go 뒤에 바로 home이 오는 경우 때는 home이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다. 자, 한번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할까? Come on, it's time to go home.
자, 앞에 있는 common의 위치를 치시고요. 여러분 이제 common의 개념은 이제 이리 오다.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와. 이런 표현도 되지만 common의 뜻 중에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 어우야.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편한 친구 사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우야, 오늘 같이 저녁 먹자. 어우야, 조금만 더 놀다 가자. 그렇죠. 그런 느낌이 바로 common. 그렇죠. 자, 어우야.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처음 보는 원어민이 여러분이랑 같이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이 미안한데 나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원어민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mon. 자, 그런 의미가 뭐죠? 조금만 더 우리 이따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나를 부르는 건가? 내가 다가가야겠네. 그렇죠.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common의 또 다른 의미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it's time to.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뭐뭐 할 시간이다. 그럼 it's time to go home. 그럼 바로 집에 갈 시간이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자, 이 표현을 라이언이 꼭 기억해 달라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한번 따라해볼까? It's almost time to go home. 한 번 더. It's almost time to go home. 자, 여기서 almost의 품사는 부사라고 적어두시고요. 자, 그럼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go와 home의 개념을 한번 차근차근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입니다. I'll go home. 그 다음 I'll go to my home. 자, 우선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우선 위의 문장이 조금 더 훨씬 좋은 문장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home이 부사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ll go home. 그럼 자체적으로도 문법도 지키면서 바로 나 집에 갈게 라는 표현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밑에 문장을 잘 보시면 우선 밑에 문장도 문법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길죠. 왜냐하면 home 자체가 부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표현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장의 주어가 I죠. 근데 뒷부분에 소유격인 my까지 사용을 하면 의미상으로도 겹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나 집에 갈게요 혹은 나 집에 갈게 라고 이야기할 때는 I'll go home. 이 문장에서 home은 부사로 사용이 된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ll go to your home. 자, 우선 이 문장에서 전치사 to가 사용이 된 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오늘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해석적인 측면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문법 설명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go는 대표적인 의미가 뭐죠? 가다. 그 다음 your home. your home의 뜻은 너희 집. 그럼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을 때도 너희 집에 가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한글 속에서 에라는 뜻을 잡아주는 전치사가 바로 to입니다. 그래서 go to your home. 그러면 너희 집에 가다라는 의미로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단순 해석적인 측면으로 전치사를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측면으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go는 영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대표적으로 가다라는 뜻의 go는 영어의 일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뒤에를 잘 보시면 your home. 자, your의 품사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 등장한다는 뜻은 바로 뒤에 명사가 추가적으로 연결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격은 항상 관사와도 같은 맥락 속에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문장으로 살펴보면 I'll go. 그럼 일단 가다라는 의미의 go는 영어의 일형식 동사라고 했죠. 그럼 뒤에 your home. 자, 그럼 6월이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home은 바로 이때는 명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일형식의 개념 속에 뒤에 추가적으로 명사를 빠르게 연결할 때는 꼭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원리로 문장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go to your home이 된 표현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첫 번째 문장에 I'll go home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때는 home이 부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차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Would you come to my house for dinner? 자, 아까 라이언이 house의 개념이 조금 격식체의 영어 속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요. 하지만 이제 편한 대상한테 여러분이 이제 친근한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는 my home이라고 표현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 점은 앞에 나왔던 표현과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집에 왔어. 때로는 저 집에 왔습니다. 자, 1번 I came to home. 그 다음 2번 I came home. 자, 이 문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바로 2번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home 자체가 명사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부사로 사용이 돼서 나 집에 왔어 라고 할 때는 I came home. 굳이 1번처럼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이 도착하다라는 말은 arrive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 come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 come을 조금 더 편한 사이 때 쓸 때는 get의 개념으로도 바꿔서 I got home.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 격식, 중톤, 그 다음 편한 사이의 비격식의 표현에 도착하다라는 느낌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실전 문장을 통해서 홈의 뉘앙스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장, I'll stay home. 그 다음 2번 문장, I'll stay at home. 자, 두 표현 모두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는 표현인데, 우선 첫 번째 문장에 I'll stay home.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무언가 계속되거나 유지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 오늘 계속 집에 있고 싶어. 즉 집에 현재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라는 표현처럼 이야기하는 게 I'll stay home.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I want to stay home. 근데 이제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할 때는 I wanna stay home. 그러면 집에 계속 있고 싶어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이에 반해서 두 번째 문장에 stay at home으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장소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음 주에 휴가를 사용하는데 이제 여러분의 친구가 다음 주 휴가 때는 어디에 머무를 거야? 즉 해외여행을 갈 거니 아니면 너희 부모님 집에 머물 거니 아니면 너희 집에 머물 거니 이럴 때 여러분이 무언가 장소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나 그냥 요번 휴가 때는 집에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stay at home이라는 거. 자, 밑에 예문 한번 읽어볼까? You should stay at home tonight.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즉 다른 장소에 있지 말고 꼭 이렇게 저녁에 집에 있어야지라는 부드러운 느낌의 뉘앙스로 표현이 된다는 거. 자, 요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전치사 뒤에 홈이 사용되는 표현이 이제 우리 동네 영화 라이언 코너 중에 몇 번 등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밑에 썸네일 보이시나요? 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표현 work from home. 바로 뜻이 뭐였죠? 재택근무하다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밑에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ve worked from home since last month. 그러면 저는 지난달부터 쭉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work at home. 쉽게 말해서 그냥 집에서 일을 하다. 때로는 이제 집안일을 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My sister works at home. 그러면 그냥 언니는 집에서 일을 늘 합니다라는 뜻 정도. 이제 재택근무하다라는 의미와는 조금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묘한 차이 부분을 옆에 보이는 썸네일 영상에서 라이언이 디테일하게 다뤄두었으니까 오늘 이제 홈에 관련된 여러 품사를 공부하면서 이 영상도 추후에 한번 꼭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on my way home. 자, 여기서 home이 바로 부사로 사용이 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way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집에 오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이렇게 기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상 후반부에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어디에 가는 중이다라는 표현도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현재 진행형과 같이 뉘앙스를 비교할 때 실전 영어에서 차이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길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조금 더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이제 실력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집에 오는 중에, 집에 가는 중에 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실전 예문을 통해서 on my way home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집에 오는 길에 라이언을 봤어. 때로는 집에 가는 길에 라이언을 봤어. 이 표현은 왜 오다와 가다가 모두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족한테 이야기할 때 언니, 동생,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집에 오는 길에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친구나 아니면 회사 직장 동료한테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라이언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집에 가다라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죠. 즉, 두 표현 모두 가능한 뉘앙스를 지닌다는 거. 한번 예문 만들어 볼까? I saw Ryan on my way home. 근데 이 표현의 경우는 원래 home 뒤에 from the office. 즉,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라이언을 봤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관용적으로 늘 말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from the office 혹은 from 장소의 개념은 생략되고 사용된다라는 거.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실전 예문으로 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집에 가는 길에 저녁에 빵 좀 사갈게. 자, 이렇게 개와 관련된 표현은 라이언 뉘앙스 표현에서 많이 등장을 했죠. 이렇게 편한 사이의 느낌에 뭐뭐 할게, 뭐뭐 할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빠르게 앞에 도입부를 are.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동사를 사용하고 라이언 어순 뒷부분에 이제 울라불라하고 쌍W를 편하게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정답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I'll pick up some bread for dinner on my way home. 자, 우선 pick up. 물론 이 문장은 여러분이 by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by는 좀 비즈니스 영어의 격식체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편한 사이 때, 즉 너무 폭넓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편한 사이 때 이렇게 가볍게 무언가를 사오다라는 표현은 픽업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저녁으로 for dinner. 이 부분과 관련된 영상은 라이언이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썸네일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후에 바로 이렇게 for dinner, for breakfast 이런 표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영상 찾아보시고 그 다음 이제 문장 마지막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부사의 원리로 붙은 표현 바로 on my way home.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라는 표현이 탄생이 되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장을 한번 연습해 볼까? 집에 오는 길에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어? 자, 이 표현도 여러분이 보자마자 수라는 표현과 의문문이라는 표현에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잡으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편하게 뭐 할 수 있어라고 할 때는 can you, 그 다음 이제 동사를 쓰고 뒤에 울라블라와 쌍w의 부분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정답 읽어볼까? Can you pick up some coffee on your way home? 한 번 더 천천히. Can you pick up some coffee on your way home? 그래서 상대방이 오는 길에, 상대방이 가는 길에 라고 할 때는 on your way home. 꼭 별표 쳐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등장했던 표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 오는 길에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어? 자, 정답은 Can you pick up some coffee on your way here? 한 번 더 천천히. Can you pick up some coffee on your way here? 자, here에다가 밑줄을 쳐두시고요. 참고로 여기서 here도 바로 부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바로 문장에 붙은 표현이 됩니다.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부사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here, there, 그리고 오늘 배울 바로 home. 그래서 이 문장에 사용된 here도 앞에서 배웠던 home처럼 부사로 사용이 된 거다라고 해서 꼭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즉, on my way home. 이 표현을 소유격을 바꿔서 on your way home. 그 다음 home이라는 부사를 바꿔서 on your way here.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현은 필수 표현이라는 거 꼭 잘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on my way to 장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on my way home의 경우는 home이 예외적으로 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사용이 가능했죠. 집에 오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하지만 지금 표현은 특정한 명사에 가는 길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 to를 꼭 같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의미는 어느 장소에 오는 길에, 어느 장소에 가는 길에라는 표현이 탄생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어제 학교 오는 길에 라이언을 봤어. 때로는 나 어제 학교 가는 길에 라이언을 봤어. 이제 같은 학급에 있는 학생끼리는 이제 오다라는 표현, 때로는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가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 개념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I saw Ryan yesterday on my way to school.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on my way to 장소로 표현하면 학교에 오는 길에 혹은 학교 가는 길에 라는 표현으로 탄생이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실 오는 길에 커피 좀 샀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표현해 볼까요? 자, 정답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I picked up some coffee on my way to the office. 한 번 더 천천히. I picked up some coffee on my way to the office. 참고로 여기서 관사 더는 생략하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선 관사와 관련된 부분은 라이언 채널의 그 영상 중에 관사 부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by의 개념을 사용해도 가능한데 픽업을 여러분이 사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상대방한테 조금 더 편하게 무언가를 사왔다라는 의미도 조금 더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by를 사용하는 것보다 픽업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감이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였죠?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 편하게 사오다라고 할 때는 by라는 개념보다 픽업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이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예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출근하는 길에 커피 좀 샀어요. 그 다음 편한 친구한테는 그냥 출근하다가 커피 좀 샀어.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I picked up some coffee on my way to work. 한 번 더 천천히. I picked up some coffee on my way to work. 여러분이 보통 출근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go to work. 바로 여기서 work가 workplace의 줄임말이죠. 바로 직장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출근 준비하다라는 표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get ready to work. 그렇죠. 이 표현이 바로 출근을 준비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이번에 한번 같이 알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on my way home과 그 다음 on my way to 장소라는 표현도 꼭 개념을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과 살펴볼 부분은 바로 앞에 보이시죠? on my way to 장소. 때로는 on the way to 장소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는 상당히 유사한 모양은 하고 있지만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실전 예문을 통해서 한번 그 차이를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문장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 I saw Ryan yesterday on my way to school. 자, 여러분이 이렇게 on my way to school을 사용하시면 주어 자리에 지금 I가 있죠. 즉, 내가 어제 학교 가는 길에 라이언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이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죠? 그렇죠. 바로 학교라는 공간이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는 경우. 자, 이번엔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 saw Ryan yesterday on the way to school. 자,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요일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일요일 날은 여러분이 학교에 가나요, 안 가나요? 그렇죠. 학생이나 선생님들도 일요일 날은 학교에 잘 안 가죠. 즉, 아래 표현은 주어 자리에 있는 I가 최종적인 목적지로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즉 학교 가는 길에, 즉 학교 가는 방면에 라이언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래 문장의 주어의 I는 지금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쪽으로 가는 길 쪽에서 라이언을 봤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이게 on my way to 장소와 on the way to 장소의 큰 의미의 차이라는 거. 자, 그럼 또 다른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십시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위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 picked up some bread on my way to your office. 자, 그럼 번역을 하면 뜻이 뭐죠? 그냥 너네 사무실 오는 길에 빵 좀 사왔어 라는 표현이 되죠. 즉,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I는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한 거죠? 바로 상대방의 사무실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아래 문장은 I picked up some bread on the way to the station. 자, 이 주어 자리에 있는 I도 상대방의 사무실에 오긴 온 건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빵 뭐야? 아, 그 역 쪽 가는 길에 그냥 거기서 그냥 빵 좀 사왔어. 역 쪽으로 가는 길 방면에서 이 빵을 사왔다라는 표현이 바로 on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된다라는 거. 혹시라도 오늘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마스터할 표현은 on my way to 장소라는 표현.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는 표현으로 on the way가 사용되는 경우도 함께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의 마지막 표현을 배우기 전에 라이언이 여러분께 깜짝 퀴즈 두 개의 문장을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회화로 연결해 보십시오. 자, 준비되셨나요? 나 다이어트 중이야. 때로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자, 정답은 I'm on a diet. 그 다음 밑에 문장 나 잠깐 쉬는 중이야. 저 잠깐 쉬는 중이에요. 자, 그럼 영어로 I'm on a break. 참고로 break가 명사로 사용이 될 때 무언가 잠깐 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좀 잠깐 나 좀 쉬게 해줘. Give me a break. 바로 이런 표현으로도 활용이 되죠.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구조는 정말 영어에서 활용도가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사용되는 원리는 라이언이 예전에 이미 촬영을 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문장을 왜 여러분께 갑자기 회화로 연결하도록 시켰냐면 바로 마지막으로 배울 표현이 바로 앞에 두 가지 표현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장소. 그 다음 아래 표현은 I'm on my way to 장소.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이 I'm on a diet와 동일한 모양의 구조로 보이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표현이 바로 뭐죠? On my way home. 때로는 on my way to 장소라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on my way 개념을 배우시면 평상시 때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위의 문장이죠. 어느 장소에 가는 중이다 라고 할 때 I'm going to 장소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오늘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실전에 사용할 때 조금 어려워하고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인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에 가는 중이다 라고 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I'm going to 장소를 사용하십시오. 한번 너희 사무실에 지금 가는 중인데
가는 중이다 라고 표현했죠. 자, 그럼 영어로 I'm going to your office. 저 지금 부산 가는 중인데요. 자, 그럼 영어로 I'm going to 부산. 참고로 지금 이 문장은 건어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be going to 동사가 올 때가 going to를 줄여서 건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점 꼭 잘 참고해 주시고 자, 아래 문장의 경우는 way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이렇게 way가 들어간 표현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는 길에 때로는 어디에 오는 길에 이렇게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로 연습하는 걸 우선 추천드릴게요. 너희 사무실에 지금 가는 길이야. 자, 그럼 영어로 I'm on my way to your office. 저 지금 부산 가는 길인데. 자, 그럼 영어로 I'm on my way to 부산. 즉 위의 문장은 어디에 가는 중, 그 다음 밑에 표현은 어디에 가는 길이라고 기억하시면 실전에서 혼동이 오는 걸 조금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예문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 앞에 총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 문장들을 번역해 보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m going to your office. 그럼 의미는 나 지금 너희 사무실 가는 중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별표 쳐두시고요. I'm going home. 자, 우리가 영상 앞부분에 분명히 home이 부사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전치사 to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 I'm going home. 그런 의미는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I'm on my way to your office. 그러면 너희 사무실에 지금 가는 길이야. 때로는 격식체로는 그쪽 분의 사무실에 지금 가는 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이 들어가는 의미로 먼저 해석을 잡으시고 조금 더 이제 실력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중입니다, 도중에 라는 느낌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둬요. 그다음 맨 마지막 문장은 I'm on my way home. 이 문장도 역시 별표 쳐두셔야죠. home이 부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때로는 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 의미상으로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죠. 자, 이제 다음으로 앞에 총 4개의 예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표현들을 확실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 보이는 4개의 문장을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비동사 바로 뒤에 on my way 구조가 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1번과 2번의 표현이 되겠죠. I'm on my way to your office. 그 다음 2번은 I'm on my way home. 하지만 기본적인 문장이 끝난 다음에 문장 맨 마지막에 붙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표현도 있었죠. 바로 3번과 4번의 문장이었어요. I picked up some coffee on my way to the office. 때로는 on my way home. 즉 여러분이 오늘 배운 on my way는 이렇게 비동사와 연결되는 경우와 그 다음 문장 맨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두 가지의 경우 수는 꼭 기억을 확실하게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전에서 정말 자주 사용이 되는 go와 home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유사 표현을 함께 즐겁게 배워봤죠. 그리고 그 유사 표현들을 배우면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영문법의 코너들과 그 다음 도입부 훈련 표현들도 많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오늘 나오는 영상의 표현들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꼭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이언이 앞으로 이런 다양한 실전 리앙스의 영상들도 많이 제작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들 항상 많이 반복하시면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인사죠. 자,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라이언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영상 알차게 제작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